자, 오늘 윤석열이 헌재 직접 나왔습니다. 자, 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양복을 차려 입고, 사실은 저는 카키색 죄수복을 입고 나올 줄 알았어요. 죄수복이 아니고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화장도 한 것 같아요. 이 머리 손질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죄수의 모습이 아니죠.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가 당당한 개선 장군이냐 하고 나왔어요. 정말로 저 열받았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봐도 다 부정해. 그동안에 입증됐던 거, 이 국회에 나와서 이 장성들이 얘기했던 거 다 부정이야. 언론에 나왔던 건 다 부정이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어요. 너무 빤빤합니다.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한 거에 나는 몰라. 실행 계획은 없었어.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 포고령은 신경 쓰지 마. 이런 거고 비상입법 기구 쪽지 그거 내가 준 거 아니고 나 기억도 안 나. 아마도 김용현이 했겠지. 기재부 장관 준 적도 없어. 나는 아마 김용현이 줬겠지.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나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어. 절대 없어. 자, 만인이 다 봤는데 국회에서 증언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 장성들이. 근데 그것도 부정해.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한 얘기야. 나는 몰라. 안 했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 한 적도 없어. 절대 안 했거든.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얘기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문짝을 깨부수고서라도 끌고 나와라. 네 명이 한 사람 들쳐매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시고 끌어내와라. 나와라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다 부정하는 거야, 다 부정. 그게 열받죠.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대. 비상입법기구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뿐이야. 내가 아니고 김용현한테 부하한테 다 넘겨요. 정말 열받죠. 선거 부정은 가정이 아니고 진짜야, 진짜. 선거 부정 얘기를 한참 해요, 보니까. 이 1시간은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선거 부정 얘기가 몇십 분을 합니다. 심지어 오죽심했으면은 국회 소추인단 변호사가, 자, 선거 부정 얘기 제발 하지 마라. 국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거 선거 부정 핵심도 아니지 않느냐. 또 황당한 얘기들 막 합니다.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가설들. 윤석열 자체도 선거 부정이 가정이 아니야 이럽니다. 선관위 시스템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자, 정말로 망상병 환자들이에요. 자, 윤석열이 직접 했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오늘 윤석열이 발언했던 핵심 부분, 윤석열의 발언 내용 거의 다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윤석열이 구박복 또 줘라. 그 와중에 줘라.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재판에 졸고 있다고. 확실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뭐 약물에 취했거나 이 술에 취했거나 뭔가 이상해요. 아니면 술독이 아직 덜 깼거나. 자, 그런데 구치소에서도 술을 먹나요?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을 때 아니면은 관저에 있을 때 먹었던 술독이 아직도 깨지 않았나요?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자, 윤석열이 들어옵니다. 두리번 하면서 들어와요. 자리에 앉았어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네, 좋으실 때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앉아서 할게요. 하실 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100%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살았다.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이 자가? 독재주의자예요. 전체주의자예요. 극우로 편향된 자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자입니다. 파시스트처럼 대중들을 막 선동합니다. 한쪽만 보고 정치하잖아요. 10%, 15%. 그리고 대중을 선동합니다. 갈라치기 하고.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자는. 독재주의자, 검찰 독재주의자. 그게 안 되니까 군부 독재주의자를 꿈꿨던 자. 이 박정희와 전두환을 동경했던 자, 쿠데타를 동경했던 자입니다. 거짓부렁이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 제도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요. 파괴주의자. 헌법을 다 파괴합니다.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이 국정 운영할 때 헌법을 거의 지킨 거 없어요. 그냥 다 파괴합니다. 또 필요한 믿으면 안 돼요.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면 답변하겠다. 말씀 분명히 잘 얘기했죠. 들었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이상으로 예,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손들고 얻었습니다. 이 국회 계엄군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 영상을 막 틀어줬거든요. 국회 소추단 쪽에서 영상들 계속 CCTV 자료 영상들 다 틀어줬어요. 그게 걸리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계엄군들이 국회를 짓밟는 그 장면을 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겠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저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막 총 들고 가서 막 몰려갑니다. 그때 수화기를 막 뿌려요. 국회 직원들이 보좌관들이 수화기 뿌리면서 저항하니까 살짝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항하고 물러나지 않았느냐, 침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제는 지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게 저게 별 문제 없다. 궤변.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궤변이죠, 궤변. 딴 데 가서 의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친구 얘기는, 이자 얘기는. 다른 데 가서 또 계엄 해제, 국회 본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설령 그때 방해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친구 얘기는. 국회와 언론은 황당한 대통령보다 자예요.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대통령보다 훨씬 초강한 갑이래. 초갑.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가입니까? 법률가 검사.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자는. 그 자체로 그날 총을 들고 위협한 것 자체, 침탈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여튼 간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했고 총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고 방해를 했잖아요. 이 보좌관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침탈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실패한 거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도 지가 안 막았다. 밑에 말단 그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들, 계엄군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반항한 거지. 뭐 계엄 해제 요구를 정확하게는.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지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야. 계엄 해제 안건을 뭐 상임위라든지 이렇게 좀 심의를 할 줄 알았다는 거야. 좀 시간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건이 되는지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바로 1분, 2분 만에 상의하는 그 안건 부의를 해버렸잖아요, 본회의에. 그게 지는 불만인 거야. 왜 충분히 수기를 하고 나서 본회의 안건에 부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수용을 했다. 국회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그렇지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불만이 있지만은 국회 의결 절차에 불만이 있지만 충분히 수기도 않고 토론도 않고 바로 의결한 데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을 철수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 봐달라니. 얘기. 그래서 국회 이제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왔던 거죠. 새벽 3시, 4시. 왜 왔겠어요? 새벽 1시에 계엄 해제했는데 국회의장을 체포를 하게 되면 2차, 3차 계엄 선포를 해버리면은 자, 의장이 체포됐기 때문에 국회를 본회의를 못 열어요. 해제 요구를 못 해. 더 이상은 그걸 노렸던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은 집에 안 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실에서 2주 동안 잠을 잔 거야. 집에도 안 가고. 저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본회의를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고 어차피 할 수 있다. 아니죠. 국회의원들 다 체포 구금하면 끝난다니까. 궤변이죠. 국회의장을 체포하든 이재명을 체포하든 국회의원들 뭐 한 20-30명 체포해가지고 비안벙커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뭐 하냐고. 못하지. 궤변이야 궤변이자. 그렇습니다. 미쳤어요. 이상으로 제3차 변론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자, 문영배 소장이 묻습니다. 피청구인에 두 가지 대한 질문을 질문.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해입니다. 고지해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신문이 예정돼 있지 자, 차기환 변호사. 증인 신문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하느냐. 대통령 당황하지 않느냐. 대통령 순발력도 떨어지고 실력도 없는데 헛소리하면 어떻게 뽀록나고 큰일 나. 하지 마요.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장하는 거죠.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 협의했다. 발언 기회 윤석열한테 주는 대신에 신문도 할 수 있다. 신문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당연한 거지. 지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질문을 받아줘야지. 지 얘기했으면은 그 얘기입니다. 재판장께서 윤석열의 얘기 항복하네요. 재판장님께서 하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아는 답변하겠습니다.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똑같은 질문을 어저께 차은경 판사 있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 판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 국가보위입법기구 관련 예상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한테 준 적이 있느냐.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내가 줬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었나. 김용현이가 줬나. 헷갈린데. 생각이 안 난대. 약간 야리꾸리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상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고요. 이상하게. 근데 오늘은 뭐라고 답변하나 봅시다. 2개의 답변이 달라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준 적이 없대. 나는 아니라는 거야. 차은경 판사한테는 내가 줬나 김용현이 줬나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쪽지를 최상목이한테. 최상목이는 받았대. 윤석열이한테. 받아서 뒷주머니에 있다가 차관한테 줬대. 그리고 나서 F4 회의를 했대. 최상목이하고 한국은행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4명이서 F4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거 가지고 실국장 회의도 하고 다 한 거죠. 계엄을 실질상으로 실행을 한 거야. 최상목이는. 그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뭐예요?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이걸 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언론에서 보고가 기사에서 났대지는.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횡설수설 하는 만들 수 거죠.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부정은 안 해.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가 못 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중요한 건데. 국방부 했다면은 국방부 장관이 했을 건데 부정은 안 해. 그런 쪽지가 있고 실제로 실행되려고 했다는 것을 사실은 지가 한 거지.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순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 내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는 것도 없으면서 두 번째 진짜.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본인 두 번째 질문. 교수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다라고 빤빤하게 거짓말합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짝 부수고 걷어내라고 얘기했잖아.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그리고 특전사령관한테도 얘기했고, 문을 부수고 발포를 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 4명이 1명씩 들쳐매고 나와라 라고 얘기했잖아. 아직 150명 안 된 것 같다. 빨리 가서 들어가서 나와 라고 한두 차례도 아니에요. 4차례 2차례씩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각각. 그 대여섯 번 한 거야, 그 얘기를. 빤빤한 거짓말. 국회 청문회에서 다 얘기했는데 왜 거짓말 하냐고. 자, 국민들 열받게 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어요, 이자가. 오늘 빤빤하게 아니나 다를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지 생사를 가르는 재판에서 졸고 있어요.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꾸벅꾸벅 졸려요, 졸려. 저 배속으로 제가 틀어놨습니다. 꾸벅꾸벅 졸려요. 이 눈두덩이가 무거워요. 천근만금 지구의 무게가 막 느껴지는 거야. 죽겠어요 지금. 술이 덜 깼나요? 사회에서 먹었던. 자, 관저에서 먹었던 술이 덜 깼거나 약물이 덜 깼거나 아니면 구치소에서 술을 먹었나요? 요즘 구치소는 술도 파나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젯밤에. 경원이 술도 갖다 줄 수 있나요 거기는? 꾸벅꾸벅 좁니다. 본인의 생사가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정신 나간 자입니다. 우리가 2년 반씩이나 이런 윤석열한테 국정을 맡겨놨어요. 대한민국을 맡겨놨어요. 이 취한 자한테 잠에 취해서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계엄에 취하고 해외 여행에 취해서 이 정신없는 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놨던 거예요. 계속 좁니다. 막 미쳐요. 졸려 죽겠어. 이 뒷놈도 같이 조네. 왜 이렇게 조냐고. 이 안 조는 사람하고 확 틀리죠. 보세요. 말짱하잖아요. 안 졸잖아요. 여기 읽고 있고. 이 두 사람만 쌍으로 꾸벅꾸벅 좁니다. 기가 막혀요. 한참 길어요 이거. 긴데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오늘 이 국회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윤석열 나오면은 이준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김용현도 나와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 불편하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의를 통해서 무슨 조치가 있겠죠. 별도의 없는 공간에서 증언을 한다라든지 커튼을 친다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빤빤한 자죠.
졸려 죽어요. 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공통점 이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꾸벅꾸벅 좋은다. 어디 가더라도. 1시간 거의 50분 가까이 47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걸 버티고 있겠냐고 지가 처음에는 잘 안 해서 이렇게 안 좋았는데 지가 얘기할 때는 안 줍니다. 지가 얘기 안 할 때는 꾸벅꾸벅 이렇게 줍니다. 저이고 천금만금 무거워요. 눈두덩이. 자, 이렇습니다. 자,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다. 경호원들 호송을 받으면서 그러고 왔어요.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완전히 거짓부댕이죠. 탄핵사건 송구에 입 벌금 내 입만 그래 입만 거짓말이에요 다. 송구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실행 계획이 없었다. 형식적인 거다 저건. 형식적인 것이고 계엄의 형식을 갖추려고 포고령 그걸 발표한 것이지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한동훈이 묻었잖아요. 윤석열한테. 왜 형님 나 잡아갑니다. 나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나 잡아다가 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 포고령 위반이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포고령 집행 계획이 없었다며. 윤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한동훈 사살 지시는 황당하다. 다 거짓말들. 비상입법기구 쪽지 세상목에 준 적도 없다. 다 뒤집어놔요. 이게 비상 쪽지 이 쪽지입니다. 이 쪽지가 지금 경찰이 갖고 있어요. 국가수사본부가. 자, 예비비 빨리 마련해라. 1번. 이거 쿠데타 해야 되니까 이거 쿠데타라고 제대로 안 하지. 비상계엄이라고. 그리고 국회 예산 다 끊어라. 해산시키게. 셋째는 국가비상입법기구 대신 국회를 대신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이쪽을 지원해줘라 라는 얘기잖아. 이게 모순되는 게 하나도 딱딱 악의가 맞아. 모순될 것도 없어. 윤석열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제시한 적도 없다. 다 거짓부댕이다. 거짓부댕이. 곽종근, 이준호, 수방사령은 다 끌어내라라고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 염장 터지게 하는 윤석열 두 번 다시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헌재에 나와서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이 면상 보는 것도 고통일 거예요. 고통일 거. 이 지지자들 결집을 유도를 노리는 겁니다. 나는 되살아나지 못하더라도 이 국힘의 미랄이 돼서 국힘 지지도가 올라가서 국힘의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나를 사면해 줄 것이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고, 지금. 아니면 헌재를 뒤집어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제3의 대란을 제2의 대란을 해서 다 뒤집어 엎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겠다. 자꾸 선동질하고 부추기잖아요. 그런 심산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